아니 두 분도 이제 말을 꽤나 오래 길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아 대통령은 대단한 게 원래 오늘 3시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3시 반까지 연장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자분들이 예전처럼 윤석열 정권 때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좀 편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질문도 되게 날카롭게 해야 되고 그 함의도 잘 받아갖고 거기에 써야 되는 걸 생각하면 기자분들의 워라밸이 좀 나빠지긴 했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각 이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사실 누군가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드는데 해석이 필요 있나? 우리 다 한글 듣고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보태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유럽 순방 G7 순방 브리핑이라고 명목상 붙여놓으면 다른 정무적인 질문을 하면은 뭐 대변인단 포함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제지하는 분위기가 과거 정부들에서는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뭐 그냥 하면 바로 받아 더 길게 답변해 버립니다 보니까. 말이에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졌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감탄했고요. 어쩜 저렇게 차분차분하게 대통령이 본인이 뭐 외국 정상하고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별로 삐집고 나가는 얘기도 없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둘째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집중력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대통령하고 순방을 같이 갔다 왔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기본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한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도 다르고 대통령이 대답하는 게 서로 간에 아무리 뭐 질문 경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도 있게 몰입도 있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막 중구난 방식으로 안 할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순방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구분한다고 하면은 기자회견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저는 약간 대통령께서 진짜 A를 물어보시면은 A 다시까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본인이 어떤 오해를 받지 않고 양쪽을 좀 설득하는 과정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슬펐던 게 왜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나. 네. 구체적으로 부연 아니, 설명을 해야 되나? 사실 그냥 탁 해도 척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고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얘기들도 아니었는데 정말 오해를 피하게 왜 마치 연예인들이 투표하러 갈 때 모든 색깔이 섞여 맞아. 있는 거나 검은색 입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까지 설명해줄 이유가 있나? 이게 너무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 유치원 가르치듯 해줘야 돼요. 대통령은 다른 그래야지 오해 소지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한테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국민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한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이렇게 해줘야 사실은 간접적으로 기사를 통해서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순방 효과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입을 통해 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었고 상대 정상은 또 어떻게 반응했다는 걸 얘기해 주면 국민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또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항상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그래. 말이 너무 많아. 이 얘기부터 대뜸 하거든요. 아니 말 많이 하면 좋지 뭐가 그렇게 윤석열한테 익숙하니까. 그렇지. 국무회의 자기도 40초 만에 너무 길게 끝내고 했다고 힘들었다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냐면 좀 방송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좀 3시 10분쯤 끝나야겠지. 아니야 또 더 가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야 쫙 정리해달라고. 아니 저는 제가 직접 듣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그거는- 독자들을 위해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 네. 그건 중요하죠. 그리고 내용이 약간 보통 예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러면 미사유구들이 좀 많아갖고 사실 한 1.5배속이나 2배속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 함의가 있는 것들이라 배속을 올리기도 애매할 정도로 그냥 꼭꼭 씹어서 한번 봐야 되는 맞아요, 기자회견이더라고요. 우리 맞아요. 정치비상구의 이제 방장 역할을 사실상 해주고 계신 이선희님이 이잼께서는 오늘 정당의 존재 목적은 권력 쟁취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셰퍼트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내란 청산을 내건 민주당은 한심합니다. 지도부는 이번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수중폭파다님 같은 경우에는 정구승 만세 사랑해요 해주셨는데 와.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왜 네. 나왔을까요? 와이프가 아이디를 바꿔왔나요? 와이프가 저런 얘기하는 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죠. 아, 네. 아, 게시판 한번 털어봐. 네? 누구처럼? 저는 적어도 아마 실명으로 했을 겁니다. 명의 도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순방 성과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 만찬 자리에서 90분 넘는 시간 바로 옆자리에서 대화를 했다라는 거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오히려 정상회담 때보다 더 많이 얘기했다. 강한 지도자라고 나를 불러줬는데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저걸 들으면서 아 저렇게 얘기가 와갖고 우리가 한미동맹이 정말 강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안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스타나 뭐 스레드 이런 데에서는 정말 수많은 선동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으로서 저렇게 나옴으로 하여금 아 우리가 지금 외교가 잘 되고 있구나. 특히 한미 관계는 정말 공고하구나.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렇게 중요시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들, 이 세계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왜냐면은 그 사진 저번에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만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비꼬려고 그 윤석열 얼굴로 바꿔갖고 이제 너네는 이런 거 없지라고 했던 거를 그 사람들은 윤석열도 역시 사진을 찍었구나 믿으려고 할 정도로 참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세계관이 무너지는 시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주제로 이렇게 깊이 있게 토의를 했는가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가장 긴 대화는 북핵 문제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런 만찬을 갖기 전에 사진 촬영이 전에 있었는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도 처음 만나자마자 북한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싱가포르 만났을 때 그 사진을 덜렁 그냥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런 코멘트 달지 않고 다음은 북한이야?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견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전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거는 한미 정상회담도 이렇게 길게 하기 어려워요. 밥 먹으면서 90분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다양한 주제가 있잖아요.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정상끼리 누구처럼 48조 만나기 위해서 날리면 하는 사람 아니고 맞네. 밥만 먹는 우적우적 먹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제대로 보고 봤는지 모르겠어. 그럼 늘 나오는 거 보면 다 가짜뉴스 같이 얘기하잖아요. 뭐 주한미군 몇 명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주둔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대통령이 그걸 조곤조곤 다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이 그 구상을 다 설명해 준 것 같아. 자, 북한은 지금 이렇고 북한 가만히 내버려두면 1년에 한 20개씩 핵무기 계속 만들 건데 근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거야. 그렇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요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브리핑하듯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원래 그 혹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재명 말 잘하는데 이런 생각. 뭐 그럴싸해. 네타냐후 설명 듣고 그냥 이란도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할 때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심지어 거기에 양념을 이렇게 치셨겠죠. 교황 성화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교황 성화 이번에 청년대회 때 오셨을 거긴 때. 사회 안 좋아요. 네. 거기 뭐 와갖고. 그때 만약에 북한에서 만나서 악수라도 셋이서 한다면 김정은, 교황, 트럼프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천주교 표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